안녕하세요. 수학입니다.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명제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세제곱근, 네제곱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무슨 문제? 거듭 제곱근의 정의 문제죠. 거듭 제곱근의 정의.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심화 문제,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랑 적당히 이제 한 중난이도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3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거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좀 심한 문제 좀 건드렸다가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런 거, 개념 문제들. 그래서 개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개념 배울 때 강의 듣고 필기 같은 거 했잖아요. 그죠? 그런 필기도 다시 한번 들춰보면서, 다시 한번 한 번씩 읽어보면서 개념을 복습하고 그다음에 기본 문제들도 조금씩 풀어보면서 네,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자는 결국에는 이제 맞춰야 되는 문제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배웠던 문제, 쉬운 문제, 중하 난이도 문제 이런 문제들을 더 잘 맞아야 점수를 더 잘 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잘 복습을 하셔라. 음. 개념도 시험에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분명히 개념을 묻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념도 필기한 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뭐 1번 문제에서 지금 거듭제곱근 물어봤잖아요. 그죠? 거듭제곱근 파트만 다시 한번 좀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내가 거듭제곱 파트를 근을 잘 알고 있나? 그래서 딱 뭐지? 거듭제곱근이 뭐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대답이 술술 나온다면은 오케이. 만약에 약간 좀 걸린다, 아리까리하다, 뭔가 놓치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다시 읽어보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제곱근 간단하게 강의해서 복습 같이 해볼게요. 자, 거듭제곱근은 뭐죠? 일단은 거듭제곱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거를 이제 몇 번 제곱해야 이 결과가 나오냐, 그 거듭제곱된 결과의 뿌리가 무엇이냐, 네,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게 거듭제곱근이었죠. 그래서 x의 n제곱은 a다, n제곱은 a다 라고 했을 때, 자, a가 나오게 하는, n제곱해서 a가 나오게 하는 이 x값이 무엇이냐, 이걸 묻는 거고, 이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x는 뭐예요? a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 이 x에 대한 식의 이 방정식의 해와 a의 n제곱근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배웠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x 세제곱이 8. 그래서 8의 세제곱근이 무엇이냐? 세제곱근. 이거는 뭐예요? 네, 이 x의 세제곱은 8이다. 이것의 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을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주죠.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되면서 자, x는 2가 8의 수제곱근이 되는 가능한 거고요. 근데 그 끝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에서 나오는 근이 또 있죠. 저는 인수분해는 안 되는 것 같고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면 결과가 1 플러스 루트 3i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두 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총 3개다. 뭐가? 8의 세제곱근은 3개가 나옵니다. 이제 보통 세제곱근, 뭐 거듭제곱근은 보통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i가 포함된 복소수들도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하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세제곱근의 개수는 3개예요. 네제곱근의 개수는 4개고 복소수 범위 내에서 n제곱근의 개수는 n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소수 범위 내에서 주로 판단을 하고,
n제곱근의 개수는 n개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한번 풀어보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중 허수의 개수는 한 개뿐이다. 자, 이거 어떻게 해요? 방정식 써주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이니까 뭐예요? 무엇을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느냐? 이거죠. 그죠? 자, 그럼 마이너스 1 넘겨서 인수분해 해주면 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뭐야? 판별식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네, 음수니까 여기서 두 개의 허근이 나오겠죠. 그죠? 세제곱근 중 허수의 개수는 두 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2번 마이너스 루트 3의 세제곱근 중 실수는 요거뿐이다. 자, 얘도 역시 무엇을 세제곱해서 이게 나오냐 이건데 넘겨보시면 네, 이게 될 거고 인수분해 했을 때 이거의 세제곱근인데 여기에서 3분의 1승한 게 인수분해가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이잖아요. 그죠? 세제곱만 되어 있는 건데 루트 3에다가 3분의 1승을 하면은 네, 6제곱근이죠. 그죠? 2분의 1승에다가 3분의 1승을 더 했으니까 6분의 1승. 그래서 6제곱근 3. 그래서 얘는 틀렸죠. 네, 6이다 여기가. 그리고 루트 2의 4제곱근 중 실수는 요거와 요거뿐이다. 실수. 그래서 4제곱근이니까 어떻게 돼요? 실수가 그러니까 x 무엇을 4제곱해서 루트 2가 나오냐 이건데 짝수 제곱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를 4제곱해도 루트 2가 되고 마이너스를 4제곱해도 마이너스가 4제곱 되면서 상쇄되기 때문에 네, 똑같이 나오죠. 실수가 나온다면 네, 두 개의 쌍으로 존재합니다. 짝수 제곱은 그죠? 그래서 네 8제곱근인데 저 2분의 1승에 또 4제곱근 해주면 8분의 1승이죠. 네, 그래서 두 개 맞는 말이죠. 3번 맞고. 자, 마이너스 10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뿐이다. 홀수 중 실수인 것은 한 개. 네, 그렇겠죠. 그래서 홀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홀수인 경우는 제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네, x n제곱에서 n이 홀수라면 y는 x n제곱의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여기다 이제 그렸을 때 이 x n제곱이 마이너스 10이 되게 하는 이 x 값은 실수 이 평면 좌표 체계에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수인 것은 한 개뿐이다. 맞는 말입니다. 3번, 4번이 이제 정답이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거듭제곱근의 계산이네요. 계산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거듭제곱근. 그래서 이렇게 술술 설명할 수 없다면은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필기해 놓은 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라. 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이제 법칙인데 성질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배우긴 했지만 저는 이제 얘기한 게 유리수 지수로 바꾸어서 생각하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n제곱근이라고 하면은 a의 n분의 1승이고 b의 n제곱근은 b의 n분의 1승이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둘이 n분의 1승으로 묶을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얘를 다시 거듭제곱근 꼴로 바꾸면 n제곱근 ab가 되겠죠. 그러니까 n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네, 다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6번 볼게요. 자, 거듭제곱근의 대소 비교입니다. 대소 비교. 자, 그래서 거듭제곱근 꼴이 있고요. 거듭제곱근 대소 비교 있으니까 거듭제곱근의 대소 비교. 자, 어떻게 하자 그랬죠?
거듭제곱근의 대소역 비교하려고 봤더니 자, 잘 안 되죠. 왜 안 돼? 비교 기준이 두 개가 있으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비유를 했어요. 키 작은데 돈 많은 사람, 키 큰데 돈 없는 사람.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준이 키와 돈 두 개니까 네,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키를 동등하게 맞추거나 아니면은 돈의 양을 동등하게 맞춰서 이제 비교를 해야 수월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비교 기준이 이 지수도 있고요. 지수도 있고 이 밑도 있죠. 그 밑과 지수가 전부 다 다르니까 비교하기 어려운 거다. 그래서 뭐 한다? 밑 또는 지수를 통일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근데 통일을 하는 게 아무거나 다 통일하는 게 아니라 통일하기 편한 게 있었어요. 4, 6, 13은 어때요? 소인수가 다 달라요. 그죠? 여기는 2만 있고 여기는 2, 3 있고 여기는 13 있죠. 소인수가 그래도 좀 겹치는 것으로 그 밑 또는 지수 둘 중에 하나로 통일을 하는 건데 둘 중에 소인수가 겹치는 거 지금 3, 4, 6은 그래도 소인수가 2와 3으로 어느 정도 겹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걸로 통일을 해주셔야 문제가 편하게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지수를 통일해 볼게요. 자, A는 4의 3분의 1승이고 B는 6의 4분의 1승, C는 13의 6분의 1승인데 자, 어떻게 통일하죠? 지수 법칙을 일단 활용해야겠죠. 자, 통일할 게 뭘로 통일해야 될까요? 자, 12분의 1로 통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네, 자 12분의 1승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12분의 1승을 쓸 수는 없겠죠. 네, 뭐 해야 돼요? 줬다 뺏기 12분의 1승을 곱하고 싶다면 12를 곱해서 지수에 상쇄를 시켜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12를 안쪽에다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4의 3분의 1승 곱하기 12의 12분의 1승이니까 약분되면서 이렇게 네, 4는 제곱에 12분의 1승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12분의 1승 맞추려면은 네, 3이 곱해지면은 약분되면서 4분의 1승 되겠죠? 네, 그래서 6의 세제곱에다가 12분의 1승 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값이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13의 2제곱에다가 12분의 1승 하면은 얘네 둘이 곱해지면서 6분의 1승 나오죠. 자, 그래서 지수를 이제 통일했고요. 이 밑부분을 비교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자, 4의 4제곱입니다. 4의 4제곱 2의 8제곱인데요. 2의 6제곱이 5제곱이 32, 6제곱이 64, 7제곱이 128, 8제곱은 256이네요. 그리고 6의 세제곱은 6, 6에 36, 6 한 번 더 곱하면 216이죠. 자, 13제곱은 169? 네, 169네요. 그래서 2의 8제곱이 가장 크구나. 따라서 A가 가장 크고,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6의 세제곱, B가 2번, C가 3번. 그래서 A가 가장 크고, B가 그 다음 C인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대소 비교는 밑 또는 지수를 통일하는데 둘 중에 소인수가 자주 겹치는 것으로 통일을 해라. 네, 하면 되겠죠. 자, 7번 볼게요. 자, 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K 값은 봤는데 보시면은 지금 분수꼴이 있고요. 분수꼴이 있고 정리를 계산을 하라는 것 같아요. 그죠? 간단하게 정리해서 계산해라. 이런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지수꼴이 있으니까 뭐예요? 지수식의 계산 문제죠. 지수식의 계산 문제고 근데 그 계산식에 뭐가 있어요? 분수가 있습니다. 자, 분수가 있으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거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분수의 성질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같은 거를 위아래에 곱하거나 나눠도 값이 일정하다. 네, 값이 유지가 된다. 요건데 그래서 약분이라는 개념이 있죠. 약분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약분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 지금 곱골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약분을 해서 간단하게 하지 않을까. 자, 근데 약분을 하려고 봤더니 뭐예요? 지금 이 분자가 합골로 되어 있어요. 더하기 골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약분하려면은 곱골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위아래 슥슥하면서 나누는데 합골로 되어 있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뭘 해주냐면 인수분해 해줄 거예요. 묶어서 곱골로 만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분수, 약분, 근데 합골이니까 인수분해. 묶어보자. 공통인수로 묶어보자. 이런 식으로 사고 논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논리 과정을 잘 학습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 문제는 또 안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논리 과정을 잘 학습하셔라. 자, 묶어볼게요. 3의 마이너스 5제곱 더하기 27의 마이너스 2 제곱인데 얘는 27이 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3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을 또 했으니까 마이너스 6제곱이죠. 자, 뭘로 묶을 수 있죠? 마이너스 6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네, 마이너스 6이 더 작으니까 작은 걸로 묶어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뭐예요? 3의 5제곱은 3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 더 편하단 말이죠. 더하기 1. 네, 이렇게 됩니다. 3 더하기 1은 4죠. 그래서 3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4 되면서 뭐예요? 이 분모의 4랑 약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분수꼴, 약분하려 봤더니 합골, 인수분해, 공통인수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라는 거죠. 오케이, 보시면 되겠고, 하다가 지수법칙 좀 헷갈리는 거 있다, 지수법칙이 약간 헷갈린다 하시면은 뭐한다? 개념서 다시 또 보고, 필기하신 거 다시 보고, 그런 식으로 다시 복습을 해주셔라. 자, 슥슥 넘어가서 네, 18번 한번 볼게요. 자, A가 8의 세제곱이랍니다. 8의 세제곱인데 16의 7제곱을 A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이 지수식이 있고, 그죠? 무언가를 이제 무언가로 나타내는 건데 변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용해서 나타내라는 것은 이 16, 7제곱의 꼴을 이 A가 나타내게 변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형은 시계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형태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수가 있으니까 지수 법칙을 써야겠죠. 네, 그래서 16의 7제곱은 뭡니까? 2의 4제곱의 7제곱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2는 2의 28제곱으로 지수 법칙을 쓰면 네,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A는 8의 세제곱인데 얘는 2의 세제곱에다가 세제곱한 거니까 2의 9제곱 되겠죠. 자, 그래서 A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면, 자, 28은 27 더하기 1이고, 자, 27제곱은 9제곱 9 곱하기 3이니까 2의 9제곱에다가 세제곱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2의 9제곱은 뭐예요? A니까 A 세제곱 곱하기 2. 그래서 2A 세제곱이 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얘는 그냥 2까지 다 안에 집어넣고 싶나봐요. 자, 그러면은 2의 9제곱인데 이 2를, 요 바깥에 나와 있는 2를 2의 9제곱으로 마찬가지로 또 표현을 해볼게요. 네, 선지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길 원치 않네요. 자, 2인데 2는 1제곱이죠. 2의 1제곱은 2의 9제곱에다가 9분의 1승을 곱한 것과 같죠? 그죠? 약분되면서 1 되죠. 자, 그러면은 뭐예요? 2의 9제곱 두 개의 밑이 똑같은데 곱했으니까 지수법칙 쓰면 지수끼리 더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9분의 27 더하기 1이니까 9분의 28이고 2의 9제곱이 A니까 A의 9분의 28제곱, 이렇게 되면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오케이. 자,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네, 다른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변형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22번 보겠습니다. 로그 10의 2. 로그인데 밑이 뭐예요? 지금 10이죠. 밑이 10이기 때문에 10을 밑으로 가지는 로그는 뭐라 부른다? 상용 로그라고 부르죠. 네, 상용 로그의 2를 A라고 하자고 합니다. 네, 그래서 로그 10의 50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용 로그에서 로그 2와 로그 5의 관계예요. 네, 이게 상용 로그 파트에서 심심치 않게 쓰이다 보니까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로그 2와 로그 5와의 관계. 언뜻 보면 아무 관계 없어 보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밑이 10이잖아요. 10은 2 곱하기 5죠. 이렇기 때문에 관계가 좀 깊습니다. 그래서 로그 10의 10은 로그 10의 2 곱하기 5가 되는데 일단 로그 10의 10이 1이죠. 그죠? 그리고 진수끼리의 곱은 로그끼리의 합으로 되니까 네, 로그 2에 로그 5를 더하시면 1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로그 5는 뭐예요? 여기서 로그 2만 좌변으로 넘겨주시면 1 로그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로그 2는 1 로그 5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자, 얘를 A로 나타내 볼게요. 로그 10의 50인데 로그 50이죠. 로그 50은 일단 5 곱하기 10으로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로그 5 더하기 1이죠. 네, 로그 5는 지금 로그 2로 지금 A로 표현해야 되니까 뭐예요? 1 로그 A죠. 네, 그래서 1 더해주면 2 마이너스 로그 2는 A니까 2 A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를 이용해서 네, 할 수가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따로 또 막 외운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개를 더하면은 2 곱하기 5에서 10되니까 1 되겠네. 네, 이런 흐름을 잘 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부 자극 세기를 I, 감각의 세기를 S라고 하면 활용 문제죠. 자, S는 K 로그 I 인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하네요. 자, 어느 자극의 세기가 600일 때 네, 감각의 세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극의 세기 I네요. 자극의 세기 어느 자극의 세기가 600이라고 하네요. 이 I가 지금 600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감각의 세기가 0.7 S가 0.7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 자극의 세기가 자, 화면에서 끊고 일단 여기까지 해석을 해볼게요. 자, I와 S가 두 개가 다 나왔습니다. 600과 0.7 그리고 식도 나왔죠.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I는 600 로그 600 S는 0.7 에다가 K 곱해졌죠. 보니까 지금 K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이 전부 나온 거죠. 그죠? K는 상수라고 했는데 변수가 아니고 I나 S는 값이 변할 수도 있는 건데 K는 상수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경우를 제시함으로써 이 K를 직접 구해보라 이런 의도로 지금 조건을 준 것 같아요. 자, 그럼 구해보시면 600은 로그의 6 곱하기 10의 제곱이죠. 네, 그러면은 로그 6 더하기 로그 상용로그니까 10의 제곱은 그냥 2가 되죠. 상수 2가 됩니다. 10의 제곱은 로그 10의 제곱인데 2가 되죠. 자, 그래서 보니까 로그 6은 0.8로 계산하라고 하네요. 그럼 얘가 0.8 더하기 2니까 2.8이죠. 2.8K는 0.7과 같은데 약분해 주시면 4죠. 따라서 K는 뭐예요? 4K가 1이니까 K는 4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뭘 구하래요? 이 자극의 세기가 60일 때
그러니까 i 값이 60일 때 s 값을 구하여라. 감각의 세기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s는요. k가 4분의 1이고 로그의 i인데 i가 60일 때 그때 s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구해봅시다. 4분의 1에다가 로그 6에 로그 10이니까 1 더해지겠죠? 네, 얘가 0.8로 계산하니까 1.8에다가 4분의 1승 곱합니다. 자, 10분의 18로 바꾸어서 계산해주면 일단 약분 2와 먼저 2와 9. 네, 그래서 정답은 20분의 9가 되네요. 20분의 9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 로그의 활용 문제 차근차근 어떤 변수가 어떤 값인지 값으로 제시됐는지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